네, 안녕하세요. 이번 TTS 발표에서 TCP IP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머신러닝 파트 김나호입니다. 먼저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프로토콜 대칭, 사전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CP IP 프로토콜 핵심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사례 적용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발표 자료를 길게 써가지고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스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프로토콜 대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처럼 데이터 통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터넷은 그런 네트워크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은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망이 되게 많이 보급되어 있는 편이라서 실제로도 많이 복잡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용어로는 패킷이 있는데, 패킷은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송수신할 데이터를 네트워크에서 송수신할 때 쓰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내야 하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패킷으로 나눠서 보내게 되고, 패킷은 헤더와 데이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헤더는 저희가 이제 알아볼 TCP, IP와 같은 프로토콜에서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는 실제 저희가 전송하려는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아까 네트워크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층과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통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으로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형식, 통신하는 순서, 그리고 실제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무결성, 오류 검출 등과 같은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토콜은 각 계층마다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희 OSI 7계층과 TCP IP 4계층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계층은 용어만 다르고 실제로는 같이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TCP IP 4계층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층별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역할을 맡은 프로토콜도 다릅니다. 계층은 보시다시피 알 수 있고, 실제로 왼쪽에 있는 TCP IP 모델에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계층, 인터넷 계층, 그리고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이렇게 총 4개의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할 때 맨 위에 있는 응용 계층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를 통해서 수신 측한테 전송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응용 계층,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 메일이나 웹브라우저 접속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HTTP와 같은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고, 이 계층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떤 흐름을 제어하고 신뢰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온전하게 잘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표 프로토콜은 TCP, UDP와 같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층으로는 네트워크 인터넷 계층이 있고, 패킷을 전송하는 경로에 관한 지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도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다시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대표 프로토콜로는 IP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괄호치고 DNS랑 DHCP라는 프로토콜을 써놓았는데, 실제로 이 두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IP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주로 요청하는 프로토콜임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라우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 계층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물리적인 주소에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저희가 통신하려고 할 때 맨 처음 응용 계층에서부터 아래 물리 계층으로 가면서
패킷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수신 측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7개 계층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개 계층 TCP/IP 4계층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계층과 동일하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헤더를 각 계층에 맞는 프로토콜에 맞게 헤더에 그 프로토콜의 정보를 담아서 패킷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물리 계층까지 헤더가 완성이 되면 이제 유선이나 무선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패킷을 전송을 하게 되고 그 수신하는 측에서는 물리 계층에서부터 헤더를 벗겨가면서 그 헤더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온전하게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확인하면서 마지막 무선 계층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송신과 데이터 수신은 서로 반대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계층의 흐름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마트리오시카 인형이랑 비슷해서 써놓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TCP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CP 프로토콜은 트랜스포트 계층에 위치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체부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가 온전하게 잘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하는 정보는 TCP의 헤더에 담겨 있고 실제로 TCP 헤더는 그림에서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여러 개의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정보 위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TCP 헤더에는 데이터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와의 통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와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 플래그라는 여기 표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6개의 6비트짜리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6비트짜리는 0과 1이라는 이진 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6개의 비트는 긴급한 문제라던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혹은 연결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통신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고 이렇게 통신 상태를 수신 측에 전달하게 되면 수신 측도 자신의 통신 상태를 다시 송신 측으로 전달하는 그런 통신 상태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헤더의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전달이 되는지 아까 말했다시피 데이터는 패킷이라는 여러 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전송을 하는데 한 패킷은 데이터의 몇 번째인지 인덱스를 알려주는 그런 순서 음식 번호 등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트 주소라는 것인데 목적지 포트 주소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그 데이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웹사이트에 전송을 하거나 어떤 메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를 여기 포트 주소 인덱스라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웹사이트 전송을 하려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프로토콜은 이제 80번이라는 포트 주소를 전달을 하면 이제 수신하는 측에서는 80번을 보고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요청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정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무결성과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잘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는 TCP에 반대되어서 UDP는 데이터를 빨리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똑같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둘 다 활동하는 프로토콜이고 UDP는 데이터를 빨리 전달하기 위한 역할만 하므로 속도가 중요한 실시간 통신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IP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P 프로토콜은 인터넷 계층에 위치해 있고 지도 역할을 하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UDP와 비슷하게 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빨리 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라우팅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 라우팅이라는 개념은 어떤 경로를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프로토콜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사이사이에는 라우터라는 중간 기기가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 라우터를 지나서 최종 호스트까지의 경로를 설정할 것인지를 이 라우팅이라는 IP 프로토콜의 기능을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디로 보낼지 일반적으로 택배를 보낼 때 주소를 생각하듯이
인터넷상에서도 IP 주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봤던 저런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인데 왼쪽 점을 기준으로 두 개 부분은 어떤 네트워크인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떤 컴퓨터인지를 의미하는 IP 주소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이제 32비트짜리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IP 주소도 이제 할당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DHCP 프로토콜이라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첫 번째 계층에서 IP 주소를 할당을 해주면 그 IP 주소를 이제 여기 인터넷 계층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IP 주소는 동적으로 할당을 해주고, 동적으로 할당한다는 말은 이제 IP 주소를 인터넷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DHCP 서버가 회수를 하고 사용을 하면 이제 그제서야 할당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IP에는 표와 같은 그 정보가 담겨져 있고, 여기서 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손수신하는 IP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 IP 주소는 아까 봤다시피 이런 숫자 L로 이루어져 있고, 이 IP 주소를 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와 맥 같은 경우에 IP 주소와 그 외의 정보들에 대해서도 CMD나 터미널의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P도 UDP처럼 신뢰성보다 속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ICMP라는 신뢰성을 보조하는 프로토콜이 IP와 함께 주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네, TCP/IP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핵심 프로토콜이므로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한번 적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google.com이라는 도메인에 입력을 하면 구글 웹사이트가 띄워지는데,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google.com을 이제 도메인에 작성을 하게 되면 구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싶다는 의미이므로 응용 계층에서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구글 웹서버에 웹페이지 접속 요청을 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 접속 요청을 HTTP 리퀘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TCP를 통해 통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와의 통신 상태를 확인할 때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6비트짜리 컨트롤 플래그라는 정보를 통해서 통신 상태는 원활한지 혹은 이제 통신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때 본인의 컴퓨터와 수신하는 서버 측의 컴퓨터에 서로 간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는 세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신 상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3-way 핸드쉐이킹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TCP 헤더에 있는 나머지 정보들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헤더를 추가해주는데, 이때 이제 나머지 정보는 스킵하고 수신지 IP 주소를 어떻게 입력을 해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신지 IP 주소를 확인할 때 DNS 프로토콜을 통해서 저희는 google.com이라는 정보만 알고 있으므로 이 google.com을 나머지 172.123 이런 IP 주소를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토콜을 활용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응용 계층에서 작동하지만 실제로 인터넷 계층에서 IP 프로토콜을 요청을 하므로 이 과정을 보면 저희는 웹사이트 접속 요청 통신을 응용 계층에서부터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을 지나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 계층에서 DNS 호출을 하면서 또 다른 IP 주소를 묻는 지리 패킷을 전달하는 통신을 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서 물리적 전송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무선 방식을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신 측에서는 이제 받은 데이터 패킷을 통해서 헤더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잘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계층까지 헤더를 통해서 잘 수신이 되었음을 확인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이제 HTTP 리퀘스트라는 데이터이고, 이제 구글 웹서버는 HTTP 응답하는 겟메시지와 웹페이지를 다시 내 컴퓨터로送신을 해주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google.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TCP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패킷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고, IP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 전송 경로를 결정하는 프로토콜입니다.
HTTP IP 프로토콜을 통해서 구글 도메인을 접속하는 사례에 적용하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고요.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